안녕하세요. 빔 활용한 하이테크 산업의 디지털 트윈 구축 현황을 발표하게 될 주식회사 이한의 김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발표는 하이테크 산업의 이해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의 디지털 트윈 구축 현황 및 방향에 대해서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 산업은 보통 그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보통 하이테크 산업이라고 하죠. 그 산업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네,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현재 지금 진출해 있고 하는 산업이 하이테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이테크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종류와 많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또 그 모든 생산 시설이 건물 내에서 존재한다 해서 보통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인하우스 인더스트리다 하고 보통 하이테크 산업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반도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반도체에서 생산 공정의 특징을 보면은 보통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고 또 자동화되고 최신 시설이 적용되어 있는 생산 공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생산 공정에 대한 최적화의 목적이 뭐냐? 당연히 수익에 대한 극대화겠죠. 그 수익 결정을 하는 요소가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수율과 생산성이라는 걸 가지고 수익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보통 반도체 생산 공정을 간단하게 봐보면 최상단에는 물류를 하는 물류 라인이 있고 그 밑에는 그 생산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 생산 시설을 각종 유틸리티를 공급하기 위한 그 밑에 메인 배관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배관들을 보면 보통 가스나 물, 화학물질 등이 200여 종의 다양한 유틸리티들을 공급하는 배관으로 있고 그것들은 보통 튜빙 배관이라고 하는데 가는 배관들로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게 배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생산 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생산 시설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1층에는 FSF, 2층에는 CSF, 그리고 3층에는 메인 설비들이 있는 클린룸이라고 해서 보통 3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그 3개의 구조는 보통 생산 시설을 건설이 일어나고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2개의 부문이 있을 텐데 생산 시설을 건설 부분에서도 보면 신규 건설하는 게 있고 건설된 거에 대해서 다시 개조공사라는 거에 대해서 생산 시설 건설은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생산 시설을 보면은 그 생산 시설 안에는 그 생산 제조 설비를 위한 각종 인프라 설비들, 가스, 전기 관련된 오페스 관련된 배관들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유틸리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안에는 또 메인 장비, 메인 설비들이 보통 1,500에서 2,000 종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에 이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출결 인원이 보통 한 2만 명 정도가 출결 인원을 있고 그 안에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 그랬을 때는 건설 단계 쪽에서는 시공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는 보통 그런 부분에 디지털 트윈이 적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 시공을 위해서는 그 부서 간의 협업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목표는 무엇이냐? 생산 시설에 대한 목표는 건설에 대한 목표는 무엇이냐? 보통 안전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절감돼서 조기 준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목표가 이루어져 있고요. 팹 운영 단계에서 보면은 팹은 크게 구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프라 부문과 제조 부문의 두 부문으로 나눠져서 있습니다. 또한 근데 그 인프라 부분에서는 200여 종의 유틸리티 공급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3,000여 종에 대한 메인 설비에 대한 생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시설이 디지털 트윈으로 적용을 하고 있냐? 그럼 도면과 빔 데이터를 연계해서 보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각 공정에 대해서는 개통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 공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공정에서는 또 생산 현황에 관련된 현황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정별 데이터를 연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목표가 뭐냐 하면은 보통 수익의 극대화다라는 것이 그 운영 부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 그러니까
하이테크 생산시설의 부문에서 건설 부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건설 부문은 크게 보면은 제조시설은 1단계와 2단계로 거쳐서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건축이나 골조 같은 거와 또 유틸리티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 그리고 유틸리티 공급을 위한 각종 메인 배관들이 1단계에서 건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설을 누가 하냐 하면 주체는 당연히 설계사와 그리고 시공사가 각 공정별 시공사가 그 건설 단계를 진행을 하게 되고, 관련된 특징은 하이테크 산업의 특성을 보면은 각 보통 전문 설계사와 시공사를 보유하고 있죠. 그 설계사와 시공사가 그 시설을 건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건설이 다 1단계 건설이 다 완료가 되면 거기서 1단계에서 만들어진 그 도서 및 그 납품에 대한 도서 납품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되면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생산 설비의 2단계는 크게는 제조 설비 시설, 제조 장비 같은 거를 시공을 하고 그 장비의 유틸리티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과 물류 시스템을 시공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주체는 누가 되냐면은 거긴 보안상 그 시공사가 아니라요. 여기는 보통 발주사가 그거를 역할을 대공하고 발주사에 딸린 전문 시공사가 각 공정별로 그 건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징은 왜 그러냐 하면은 수율과 생산 수율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발주처에서 설계와 시공을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것이 다 끝나게 되면 보통 단계별 시험을 통해서 가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는 저희가 건설에 대해서 그 제조 설비의 시설에 대해서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제조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듯이 운영은 인프라 부문과 제조 부문 두 가지의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인프라 부문은 보통 건축물이나 그 공급 시설, 그다음 메인 설비, 메인 배관에 대해서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거는 주체는 보통 각각의 운영과 유지 보수 부서가 정해져 있죠. 그 부서들이 담당을 하게 되죠. 특징은 뭐냐면 요즘에 그 공급이나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 절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이 지나가면 그 다음은 제조와 운영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제조와 운영 부분은 그 제조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 시설, 생산 계획을 세우겠죠. 생산 계획에 따른 실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랬을 때 주체는 운영 및 생산관리 부서가 주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생산량, 그러니까 각 제조 설비나 생산 설비에서 이루어지는 생산량을 을 통해서 각각의 수율을 관리하고 수율을 대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부분을 분석하는 부분이 제조 운영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제조 운영이 끝났을 때는 어떤 거냐면 거기서 결과물이 나오는 배기와 그린 이런 쪽에 부문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뭐냐면 제조나 공급 시설에 나오는 배기나 폐수 처리 같은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보수도 이루어지겠죠. 그런 부분이 내어 있을 테고, 그 주체는 보통 저희는 근데 그런 데를 그린센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명명을 하는데, 그 그린센터 운영 부서에서 그 주체가 되어질 거고, 특징은 요즘에 이제 온실가스 및 그 ESG 경영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느냐들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이테크 산업의 디지털 트윈 구축 현황 및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하이테크 산업에서 보통 말씀드릴 때 건설 부문과 운영 부문, 제조 시설에 대해서 건설하고 제조 시설을 운영하는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 건설 부분에서는 크게 보면은 그 목표는 그거죠. 안전하고 비용을 절감해서 조기에 준공을 해야 된다는 게 목표가 될 것 같고요. 현황은 보면은 그 안에는 다양한 설비와 배관인류 같은 것이 인프라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시공, 그 다음에 많은 종류의 자재가 그 안에 공간에 여기저기 산재를 하게 있습니다. 또 건물 내에는 그것들을 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다수의 인원이 그 시공에 참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설계가 잦은 설계 변경에 대해서 비용이 증가가 되고, 준공의 그런 비용 증가에 따라서 또 설계 변경에 따라서 준공 시기가 자꾸 변경이 되겠죠. 그런 거를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적용해서 하고 있느냐, 각각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각 시공 담당, 그러니까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간에, 부서 간에 XR 기반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잦은 설계 변경이나 준공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공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통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운영 부분 쪽으로 넘어가서, 운영 부분에서의 목표는 그거죠. 최대한 그 수익을 창출을 극대화한다. 그랬을 때 지금 현황은 어떠냐? 그러면 많은 공급 설비 및 제조 시설에 대한 관리 비용이 많다 보니까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각 생산 데이터가 하이테크 장비다 보니까 그 센서도 많고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하고 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문제점은 대용량의 인프라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어렵다. 왜? 빔 설계를 통하다 보니까 2D, 3D 데이터가 용량이 크다 보니 대용량 인프라의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생산 데이터에서 나오는 메타데이터의 데이터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빅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또한 겪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에서는 어떻게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느냐 했을 때는 2D와 3D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을 해서 공정을 관리하는 개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각 공정별로 빅데이터의 분석을 각 공정별로 하고 그 공정별 데이터를 연계해서 하는 연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점진적으로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설 부문과 운영 부문에 나오는 그 데이터를 연계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이 하이테크 산업 디지털 트윈 구축에 대한 그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설 부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건설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건설은 보통 설계가 이루어지고 시공이 이루어지겠죠. 설계에서는 빔 설계를 통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빔과 공정 개통 P&ID 설계, P&L을 통해서 설계가 이루어지죠. 그랬을 때에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빔이나 P&ID 데이터가 되게 설계 용량이 크고 방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그 설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설계 변경의 사항이 자주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시공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시공도 저희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공은 1단계와 2단계의 두 단계를 거쳐서 시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1단계에서는 건축, 골조, 그 다음에 인프라, 그때 이제 유틸리티 공급 시설, 그 다음에 유틸리티별로 공급되는 1차 메인 배관과에 대한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느냐? 보통 시공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통 안전사고, 그 다음에 시공과 설계와 시공의 정합성에 대한 검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시공 현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그 시공 단계에서 가장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2단계는 결국은 제조 설비에 대해서 배치를 하고 제조 설비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2차 배관을 설계해서 시공하는 단계가 보통 2단계의 단계가 되겠는데, 거기서 시공 단계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점은 이제 어느 정도 똑같겠죠. 예, 안전사고는 당연히 시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여기는 2차 배관에 대한 설계의 특성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2차 배관을 설계하다 보니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설계와 시공 간의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이 이루어진다면은 시공에 대한 부분 어떻게 정산으로 관리를 할 거냐. 네, 이런 정산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 왜 그러냐면 2단계에
관리의 주체가 발주처이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직접 시공도 해야 되고 설계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디지털 트윈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건설 부분에 대해서 그 시공 프로세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건설에서는 보통 하이테크 산업은 거의 대부분이 빔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빔 설계가 3D로 빔 설계를 하면 그 빔 설계 기반으로 시공사가 설계에 맞는 WBS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 공종별로 시공을 진행을 하죠. 시공 안에서도 보통 시공이 이루어지고 시공에 대한 것이 설계와 시공이 정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정합성을 검증을 통해서 설계와 시공의 그 정합성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게 되면 준공이 이루어지겠죠. 준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발주처한테 시공 관련 도서를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계 시공의 정합성 검증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설계 시공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검증을 위해서는 최초로 어떻게 하냐면 시공된 현황을 현장 가서 3D 스캔을 통해서 스캔을 하고요. 그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빔 설계 데이터하고 같이 정합성을 검증을 합니다. 맞는지를 겹쳐가지고 정합성 검증을 해서 정합률이 보통 99% 이상의 정합률. 그러니까 시공과 설계가 빔 데이터가 99%의 정합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는 그것이 다 제대로 시공이 됐다고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끝나면은 빔 데이터로서 그 설계 데이터가 디지털 트윈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디지털 트윈에 있는 데이터가 결국은 발주처로 도서 납품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단계에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은 어떤 걸 적용하는 게 있냐면 각각의 시공을 하다 보면 관련된 이해 당사자 분들이나 이해 관계자분들이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업체들이 많으신데 그 업체들 간의 그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이 필요해서 그 XR 기반으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부서와 부서, 회사와 회사끼리 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에 많은 효과를 얻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빔 설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빔 설계 기반으로 리뷰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실시간으로 시공에 대한 실적을 빔 기반으로 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또 그 시공 업무 간의 이슈가 이루어지는 이슈 사항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하는 리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통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시공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기 준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안전하고 비용이 절감돼서 조기에 준공하는 이런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1단계는 빔 데이터 기반으로 1차 배관에 대한 설비나 건축 골조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결과를 기반으로 생산 설비들을 배치하고 생산 설비들을 배치한 걸 기반으로 2차 배관에 대한 생산 설비의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2차 배관을 설계하는 가상에서 설계하고 설계된 거에 도면을 출도해서 그 기반으로 그 시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2단계가 되겠는데요. 거기서 보통 보면은 빔 도면으로 기반으로 그 위에 제조 설비들을 제조 설비를 가상에서 배치하고 가상에서 배치된 걸 기반으로 거기서 그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그 제조 설비한테 유틸리티를 공급할 수 있는 2차 배관을 실시간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가 이루어지면 설계가 끝나면은 그 설계에 대한 설계와 시공의 시공이 이루어지겠죠. 시공이 끝나면 설계 시공의 정합성 검증하고 그 정합성이 끝나면 검증이 끝나면 또 이것도 똑같이 디지털 트윈에 활용할 수 있는 3D 데이터가 최적의 3D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그 2단계 공정 단계에서 있는 장비 3D상에서 장비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3D상에서 설비를 배치하게 되면 설비가 배치된 것의 레이아웃
설비 배치 도면을 기반으로 현장에 가서 실제로 배치될 설비의 위치를 마킹을 하게 됩니다. 현장 담당자들이 마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현장에 마킹된 걸 가지고 다른 검증하는 팀이 가서 현장 가서 그 도면 기반으로 현장에 마킹된 게 도면하고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거치는 단계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3D상에서 배치된 게 현장의 설비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과 그 설계한 거의 마킹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 거치게 돼서 3D 설비가 배치가 되면 제조 설비가 배치된 거에 유틸리티를 이제 배관을 공급해야 되겠죠. 네, 그 유틸리티 배관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틸리티 배관을 설계해야 되는데 각 설비별로 보통 100가닥 이상의 많은 배관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배관과 배관의 간격 그리고 배관의 그 간섭 그리고 배관을 설계하기 위한 표준 이런 것들이 다 적용돼서 배관이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설계가 이루어지면 설계가 완료가 되면 설계를 기반으로 시공을 할 수 있는 시공 도면을 출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시공이 출도된 도면을 기반으로 시공사가 시공을 하게 되겠죠. 시공사는 시공이 된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그 도면이 과연 시공이 도면대로 이루어지는지는 또 설계와 그 도면과 현장의 정합성을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단계도 두 단계를 거치는데 보통 배관에 대한 시공 검증과 팹에 대한 제조 환경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2차 배관에 대한 시공 같은 경우는 그 설계에 대한 속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될 거고 팹에 대한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도면하고 결국은 그 시공된 걸 확인을 통해서 검증하는 2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거기서 적용된 현황을 보면 1단계에서 건설 단계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보통 XR 기반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의견들을 서로 간에 협업을 하는 체계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2차 배관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동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설비 배치, 배관 설계, 도면 출도 이 단계를 총괄하게 되는 2차 배관 동시 설계 시스템을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조기 준공하는 걸 이룰 수가 있고요. 네, 똑같이 여기서도 시공이다 보니까 빔 기반의 리뷰 시스템을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그리고 조기 준공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운영 부분으로 넘어가서 운영 부분은 그 생산시설에 대한 운영은 크게 인프라와 제조 부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프라 부문은 설비와 배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배관은 1차, 2차, 3차 배관으로 보통 이루어지죠. 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보통 P&ID 도면, 그다음 개통을 관리하는 P&ID 도면, 빔 도면 그리고 유지보수 이력, 운영 데이터 등이 나오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운영과 유지보수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공정에 대해서는 개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게 됩니다. 또 제조 부문에서는 보통 크게는 제조 시설이나 제조 장비가 있겠죠. 그 제조 장비의 결과물을 운반하는 물류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관련돼서는 어떤 게 있냐? 운영을 하는 운영 데이터, 생산과 수율을 관리하는 관리 데이터, 그리고 물류에 대한 물류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게 공정별로 하도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공정별로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계에 대한 부분은 되게 많이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문별 생산 현황을 보면은 보통 제조와 인프라 부분을 봤을 때 제조 부문에서 나오는 생산 데이터가 엄청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그 설비를 운영하는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와 또 그걸 관리하는 센서들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생산 장비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부분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부문별 하이테크 산업의 부문별 데이터 생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하이테크 산업, 빔을 활용한 하이테크 산업의 디지털 트윈과 구축,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표를 했고요. 이상으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